남편 통장에서 현금이 한 790만 원 정도 인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를 구할 수 있나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잘랐습니다. 잘랐어? 네. 초안산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고교생 22명이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22명.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배웠니? 지금 일단 정민이가 탈출했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탈출을 못한 게 아니구나. 탈출을 안 했구나. 그 폭발하면서 불이 막 북거려서 여기 자리는 시커멓게 탄 자리였죠. 또 춥다. 웬 택배? 일찍 오셨네 오늘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보니까 그 오늘 예약하신 손님이 택배를 보내시더라고요. 네. 귀중한 물건인 것 같은데? 뭐를 미리 보내신 거지? 에이? 이거 옛날 무전기 아니에요? 요거 그 드라마 그 시그널에 나오는 그 무전기 아니에요? 아, 맞아.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님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먼지 막 나네. 나도. 뭐요? 나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갑니다. 보셨네. 근데 이거를 왜 저희한테 미리 보내셨지? 무전기를 보내신 거 보니까 약간 미제 사건을 쫓는 형사님 아니실까요? 오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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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꽃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또 누구 닮았다는 말씀 들으실 것 같은데. 서울청 마동석입니다. 네. 얼굴만 잘라붙이면 네, 진짜. 마석도 형사님 느낌이 나시는데. 근데 아까 무전기를 보내셨는데 직접 사용하시는 무전기. 직접 사용하는 걸 보내면 이제 큰일 나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현재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무전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과거의 이제 상황을 이제 떠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작은 실마리라도 있지 않나 해갖고 과거의 인물이 이제 무전으로 해서 통화를 해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김장수 형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의 베테랑 형사이신 김장수 경감님은 도봉경찰서, 성북경찰서 강력팀 형사, 경기의정부 강력팀장, 중랑경찰서 강력계장 등을 거쳐서 현재 서울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 팀장으로 계십니다. 별명은 서울경찰청 마동석, 이외에도 불도저, 불독 등이 있습니다. 별명들이 다 조금 심상치 않은 별명들인데 불도저는 막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신 것 같고 불독은 또 뭐죠? 이제 한번 물면 안 논다. 사건을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마석도 형사가 혹시 김장수 형사님을 롤모델로 한 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있나요? 네, 그긴 아니 그건 사실인지는 여부는. 그럼 몇 년을 강력계에 계셨던 거예요? 경찰 총 25년 경력 중에 22년째 강력계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사람 딱 보면 느껴지시나요? 느낌적인 촉이 딱. 느낌? 저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순순히 시인을 할 사람이다 아니다. 이 우리 정도까지는 배 실장님 죄를 졌을 때 순순히 끝까지만 할 거고 애를 먹일 것 같습니다. 진실의 방에 끌려가야 되는 거군요. 아, 예. 거기 가는 도중에 이제 시인을 할 것 그러게 같습니다. 진실의 방 가면 바로 제일 얘기합니다. 무서워할 것 같아요. 진실의 방을. 그 김장수 형사님이 해결한 살인 사건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그 2018년 6월에 발생했던 그 수락산 살해 암매장 사건인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수락산 끔찍하고 살해 암매장. 예, 저도 들어봤던 공포스럽잖아요. 사건인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 부산에 간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고 이제 단순 실종 신고로 이제 접수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행적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남편 통장에서 현금이 한 790만 원 정도 인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돈이 인출된 게 부산이 아니고 이제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강력 사건을 전환해서 네. 수사를 착수해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그게 부산에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790만 원을 뽑아서 꼭 이제 꼭 부산을 안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계기로 이게 뭔가 강력 사건과 관련이 있던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상황이 있었나 봐요. 부산에 간다고는 했지만은 이제 돈이 인출된 게 확인되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인출된 장소하고 이제 시간을 특정해서 이제 그 CCTV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인출 장소를 인출된 은행을 이제 CCTV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아니고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인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던 은행을 찾아가 가지고 은행 CCTV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돈을 인출해서 근처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저 여자가 그러니까 그 카드로 790만 원을 인출한 여자였고 전혀 남편분이랑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 주변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저 사람이 그럼 유력 용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남편이 부산에 간다는 날 전날 이제 같이 이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던 그 남자하고 이제 여러 가지 체형이나 체격이 너무 닮았고 비슷했습니다. 남자예요? 저기 이제 원피스를 입고 그 가발을 쓴 그리고 이제 은행에 들어올 때 CCTV를 이제 우산으로 가리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랑 같이 그 전에 술을 마셨던 어떤 화면이라던가 어떤 뭐 진술이 있었던 건가요? 전날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 남편분하고 이제 술을 마셨던 분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책상을. 예, 그 사람도 이제 추적하다가 보니까 그 찍힌 CCTV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대조했을 때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를 이제 긴급 체포 하게 된 겁니다. 부산을 갔다가 왜 왔는지. 강력팀 형사들이 이제 다가가서 체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한 친구 박씨입니다. 아까 그 어머머 얼굴이 비슷하죠. 어머머 그거 보니까 똑같아요. 인출을 한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건 일단 확인을 했는데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실종된 사람 어딨냐? 그 무렵 그 시점에는 이제 뭐 시신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뭐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 그 유능한 형사 한 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를 구할 수 있나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잘났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범행 일체를 이제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훼손했다는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사 결과 범인은 시신과 4일간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피해자가 마치 부산에 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자 암매장하기로 결심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수락산 인근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피해자분이랑 원래 알던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주점에서 만나서 이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입니다. 동기가 있을 텐데. 원한 때문에. 그 범인 진술로는 이제 그 자기 여자친구 험담을 해서 살해했고, 그리고 이제 또 통장 비밀번호도 이제 피해자가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그 진술에는 이제 신빙성이 없고, 돈이 필요해서 이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범인 박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서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강력팀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이제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피해자분들도 계시고 또 유가족분들도 계시니까. 뭔가 이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회식하실 것 같아요. 피해자를 생각해서 검거는 해서 좋지만은 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미제 사건을 담당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사건을 해결하시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형사님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김장수 형사님이 이제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낸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길게는 한 5년 정도 수사를 해서 이제 해결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 이제 고교생 22명이 여중생을 이제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서 집단으로 이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22명? 네, 그렇습니다. 초안산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건은 2016년 6월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1년 9월) 초안산으로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이고 10여 명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일주일 뒤에 같은 방법으로 불러내 2차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총 22명의 남학생들이 모여서 성폭행에 가담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거 기가 막힌 것은 가해자들의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어릴 때 한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사건에 이제 첩보를 입수하고 이제 인지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찾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아주 상태가 좀 안 좋았고 이제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학업도 좀 중단하고 또 좀 무엇보다도 이제 부모나 이제 알려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를 많이 또 경계를 했고 처음에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작고 움츠린 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작았어요. 그리고 먹지를 못했어요. 먹기만 하면 다 토했어요. 그래서 내과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계속 진료를 받다가 이 사건이 이제 진술을 하면 본인이 그날의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아저씨 이거 제가 말하면은 걔들 다 구속시켜 줄 수 있겠냐. 그래 너가 하여튼 그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얘기를 하면은 아저씨가 책임을 지겠다. 정말 많이 울고 중간에 진술을 못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형사님들이 대기하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주차장에서 데려다 준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좀 진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너 지켜줄게. 그 말하고 걔가 한 번 딱 울었어요. 저 괜찮겠죠 그러면서. 조사 이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같이 이 피해자가 얼마나 이걸 기억하고 있고 진짜 어디서부터 뭐 어디로 갔고 그 가해자들 얼굴은 잘 기억 못하지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이걸 봤을 때 이제 확실히 들은 겁니다. 그래 그 정도면 진행하자. 너하고 나하고는 이걸로 후퇴는 없다. 나도 끝까지 지금 진행할 거고 너도 끝까지 아저씨 믿고 따라와라. 시간이 초기에 났던 것보다 너무 많이 지나서 수사하기 좀 힘들지 않으셨었나요?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들을 다 이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그 22명이 5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는 성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무렵 때는 이제 일본은 군에 한 절반 정도는 군에 입대해서 복무하고 있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추적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부대 안으로 찾아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셨을 텐데.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예, 가서 만나서 어떻게 이거 조사? 자백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고 증거도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간인보다는 이제 군인 쪽이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말이라든가 입을 맞출 그게 조금 그래도 좀 떨어져 있고 뭐 하다 보니 적어서 이제 또 자기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주고받는 뭐 이런 거 자기들 뭐 이거 없애라 이런 거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또 압수를 하고 너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다. 네가 마지막 순번이다. 네 전에 이제 조사했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제 인정을 했다. 뭐 이런 기법을 이제 진행했고 또 자세히 너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게 22명이나 되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맞는지 또 크로스 체크도 해야 되고 시간도 너무 오래 지났고 증거도 없고 수사가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하고는 이제 약속을 했고 이걸 사건을 접다 보면은 모든 걸 저한테 이제 진술하고 말을 했는 피해자는 또 이제 더 큰 고통이나 또 다른 이제 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혼자 발품을 풀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고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피해자들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항상 통화하고 사건 관련된 거 교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이 진술을 들어보러 간다. 정말 끊임없이 다니셨어요. 그들은 모두 다 처벌을 4명이 이제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이제 경찰 수사. 주모자들은 네. 그리고 이제 12명 군에 인계했는데 군에서도 이제 5, 6명 정도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이제 해결하신 공로 때문에 특진도 하시고 또 언론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지셨거든요. 유명해지신 걸로 이제 좀 겪으신 유명세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 이 사건 이제 끝나고 언론에 많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 전국에서 전화가 또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전화 오면서 이제 고생했다. 예, 제 사건도 좀 해결해 달라. 피해자분들이. 이거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면 관할로 발령을 내주겠다. 자기가요? 예, 뭐 누가 어떻게? 윗선에 아는 분이 계시죠. 예, 자기가 이제 이쪽에 그러면 이쪽으로 발령을 내주겠다. 아니 뭐 심지어 주소를 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신데 무슨 사설 탐정한테 의뢰하듯이 따로 사적으로 연락하고 해결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김장수 형사님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은 도망갈 때 앞에 나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형사들은 더 그런 환경에 자주 접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 용기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형사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감님께서는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근데 경감님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해결해야겠다. 내가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존경스럽죠. 그런 부분이. 앞에 서 계신 거 아니죠? 아, 저 인터뷰한 거는 예. 지금 처음 봤습니다. 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카메라 앞에 서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그분이 서울청에 미제 담당 팀장으로 이제 인사 발령 났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시그널에 이재한 형사님 되셨네요. 라고 그래서 막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이런 드라마 속에 있는 이런 형사님이 현실에도 있을 수 있구나. 드라마 속의 인물이 현실에 구현이 될 수 있는 하고 다른 형사님도 내가 모르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도 계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느낀 적이 있어요. 후배분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존경을 받고 끼치고 계시는 진짜 계시는구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강력계 사건을 담당을 계속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수사하시면서 혹시 다치거나 막 부상당하거나 이러신 적은 없으신지. 예, 이제 뭐 강력 사건 현장에 있다 보면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위험한 상황도 많이 이제 닥쳐오고 했습니다. 또 뭐 어떨 때는 진짜 범인이 휘두른 칼이 제 눈앞에서 멈춘 적도 있고. 예. 그런데 뭐 다행히 현재까지는 크게 이제 다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막 그 매스컴에서 보면 막 범인들이 잡히고 나서 형사님들한테 막 앙심을 품고 막 연락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제 신조가 이제 범인을 잡으면은 진짜 먼지 하나 없이 털털 털고 똘똘 마른다. 근데 이제 똘똘 만다. 예, 그게 똘똘 어떤 정도로 의미죠? 예, 그게 이제 아주 자기의 모든 저지른 죄는 다 털어놓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이제 하고 또 사람한테는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이제 대해줍니다. 어려운 이제 또 범인한테는 뭐 또 속옷도 또 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출소하면 제가 이제 수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근데 그런 분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반대로 막 앙심을 품고. 근데 이제 또 악랄한 이제 범인들도 그걸 이제 똘똘 말고 저 이상 이제 빈틈없이 정확히 어떤 느낌이죠? 똘똘 만다는 이제 게? 다 턴다. 이제 먼지 없이 다 털고 정말 모든 걸 털어놓지 않으면 이제 못 간다 이 정도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똘똘 만다. 빨래 쥐어짜서 말듯이 그 얘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출소하면 찾아와서 또 다른 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합니다. 예, 이분은 이제 믿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자기한테 좀 뭐 이렇게 좀 나쁘게 옛날에 했던 걸 이제 참고 있었던 거 또 이게 고소를 했다가 신고를 했다가 또 보복이 어렵다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또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형사님이 계신 곳이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팀인데 좀 특별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 사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3년째 제가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 이제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마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엽기토끼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인근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목근으로 묶은 매듭의 형태, 시신 유기 방법에서 유사점이 많아 동일 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한 여성이 신정동에서 한 남성에게 납치됩니다. 반지하층에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해서 2층 현관 밖 신발장 뒤에 숨어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때 신발장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엽기토끼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20년이나 흘렀으면 사실은 막 현장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증거도 없고 수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진척된 상황이 있을까요? 검토할 만큼 다 검토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현장도 한 100번 이상 가보고 또 이제 뭐 수사 기록도 꼼꼼히 이제 세밀하게 그동안 뭐 수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나 또 다시 수사할 대상자는 없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제 사건을 끊임없이 지금도 수사하고 계신데 왜 미제 사건을 다른 사건도 많은데 꼭 미제 사건을 매달리시는 이유가 있는지. 저도 이제 강력만 하다가 이제 지금 미제 사건 이제 마지막 강력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왜 이제 본인이 이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런 피해자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런 사람을 꼭 한 명이라도 한 건이라도 하고 또 퇴직하기 전까지는 한 명이라도 더 검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 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강력 사건은 사실 또 무엇보다 참혹한 현장을 매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을 마주하기는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힘들지 않으신지도 궁금해요. 또 그런 게 무섭다면은 형사를 이제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버스나 전철을 타면은 요즘은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보면은 맞아요. 좀 이제 행동이 좀 이상하다, 약간 좀 그렇다. 이제 뭐 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옆에 가서 서 있든가 아니면 그 옆좌석을 앉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마석도 형사님 그냥 전화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내려놓. 뭔가 동기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동기 범죄. 예,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요즘 이어폰 끼고 다니는 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너무 많아요. 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희 형사 분야에서는 또 많이 검거를 하는 게 또 예방이 되고 또 뭐 다른 또 부서는 또 부서대로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더니 지금 일단 정민이가 탈출했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 폭발하면서 불이 막 북거려서 여기 자리는 시커멓게 탄 자리였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와, 제목 입으니까 너무 멋지신데요? 네, 여기 주시면 됩니다. 네. 와, 어우, 예, 특별히 맞추신 것 같아요. 이 옆에가 사이즈가 봐. 속된 말로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이 진짜 마동석 씨랑 와. 비슷하시네요. 어떤 느낌으로 지금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수신이 왔다. 아, 그렇죠. 이제 과거에서
되게 기분 좋은 게 맞다. 누가 범인이다. 네, 누가 범인이 맞다. 지금 마동석 아니라 조진웅. 그냥 기분 좋게.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서 저 보시면 되고. 멋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미소 약간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당당하게. 그쵸,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쭉 보시면서 좀 더 밝게, 기분 좋게. 그쵸. 지금까지도 저는 뭐 아무리 힘들어서 일을 피해본 적은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 많지요.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안 잡혀서 미제 사건이 된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아마 유족들은 이게 원망할 대상도 지금 없는 거야, 상태 아니에요. 꼭 반드시 세월이 지나더라도 검거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냄새 너무 좋다. 사장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된다. 그런 결정적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다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런 순간이 한 1분 아니면 한 몇 초 만에 찾아온다.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판단 내리는 거. 근데 너무 상상하기가 지금부터 생각해서 막 결단을 내려.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 주인공이 굉장히 젊은 영웅인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군 전투기가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산자락 한 켠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수원 비행장을 출발한 전투기는 이륙 직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어 기체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8km 떨어진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당초 군 당국과 소방 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심대위는 결국 순직했습니다. 참 군인은 달랐습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작년 1월 11일에 일어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고 심정민 소령이 93년생이거든요. 당시에 결혼 14개월 차여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셨었구나. 네, 오늘 고 심정민 소령의 유가족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또 모셨거든요. 멀리 대구에서 와주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정민 소령님 가족분들이신데 어머님이시고 아버님 그리고 네. 누님이시죠? 네, 저는 큰 누나예요. 1남 2년대 정민이가 막내고요. 저는 이제 9살 많은 큰 누나고 밑에 이제 작은 누나는 7살 터울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저희 집에 막둥이 아드님이셨구나. 네, 맞아요.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라 함께했던 시간을 꺼내놓고 오랜만에 웃고 있는 날 보며 잘 지냈었냐고 물어보네. 저희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날 사고의 기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날 처음 사고 소식을 들으신 건 혹시
우리 정민이 동기 엄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민이 엄마, 정민이 소식 들었어요. 그러길래 아니요, 아무 소식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정민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고 났다는 소식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처음에. 누님은 그러면 언제? 이제 여동생 통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동생이 탔던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내가 무슨 소린가 싶어서 했더니 언니 지금 일단 정민이가 탈출했대. 병원 알아놓을 테니까 언니도 형부랑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르고 제가 비행 전투단에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연락을 하고 뉴스 검색해보니까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차마 운전해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는 그 라디오에서 그때 그런 뉴스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제 동생이라고. 그래서 제 동생이 죽었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택시 아저씨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종사 신모대위는 비상탈출을 알리는 무전을 2차례 송신했습니다. 당초 군당국과 소방당국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탈출을 한 거라고 모두 다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아들은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 동료 조종사라든가 이야기 들어보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 친구 동료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비행기 누구야? 그러니까 심정민. 아, 그럼 걱정 마. 정민이가 운동신경이 뛰어나가지고 사고 났더라도 동료들도 심정민이라면 탈출했어. 그렇게 안심하고 왔는데 나중에 속보 보고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제 고인이 되신 거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를 데리러 오셨던 부대 분께서 계속 찾고 있는데 영연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못 찾으시지? 근데 그 말 뜻이 이제 정민이가 산화를 했다는 말을 그렇게 해주신 거였고. 죽었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민이 손을 잡아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발을 보고서 네, 정민이 발이 맞구나 하고 형부랑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탈출한다고 무선 교신을 했는데 왜 탈출을 좀 안 하신 건지. 인젝션을 2번 정민이가 외쳤다고 해가지고 정민이는 분명 살고 싶어 했을 거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시간에 엄청 많은 두려움과 많은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희 먼저 가족 생각으로는 기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제 정민이가 탈출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믿었어요. 가족분들이야 뭐 선명하게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전투기가 추락할 당시에 현장에 가까이 있던 목격자분들이 이제 그걸 정확히 또 보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접한 데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런 굉음이 들리면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불이 붙어서 산에 불이 이쪽 교회 쪽으로 이렇게 번져오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 머리 부분이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동체가 길게 해서 꼬리가 이렇게 꼬리 쪽이 들리고 여기는 이렇게 푹
막힌 여기는 뭐 그 폭발하면서 불이 막 북거려서 여기 자리는 다 시커멓게 탄 자리였죠. 여기서부터 저 앞에까지 이렇게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낙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저희 교회나 아니면은 요 밑에 마을의 집에. 근데 더 일찍 만약에 탈출을 했다 그러면은 요 산 바로 너머에 학교도 있고 그 정남면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떨어졌으면 더 피해가 심했겠죠. 당시 비행기가 상하로는 작동이 안 되고 좌우로만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심정민 소령이 선택을 한 거죠. 가족들은 언제 그럼 확신을 하신 거예요? 확실히 한 거는 부대에서 저희에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날이 있거든요. 그날 이제 블랙박스도 공개를 해주셨고, 그럼 블랙박스를 확인을 그거를 보기에는 그 당시 아직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이제 저희 가족 대표로 이제 큰 매형인 저희 신랑이 이제 이륙할 때부터 이제 영상 화면은 비행기가 조종사가 비행기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보이는 영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급하게 이제 이젝션 두 번 소리가 외치시면서 뭔가 정민이의 거친 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용쓰는 그런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한 10초, 11초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여지는 영상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 정말로 민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민이가 거기로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용쓰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얘가 탈출을 못한 게 아니구나. 탈출을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그때 확신을 했어요. 공군은 고 심정민 소령이 민가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네, 감히 좀 여쭙고 싶거든요. 육신의 부모로 그래도 아들이 탈출해서 살아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민이가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또 그 민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해서 자기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금도 정민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나가 보니까 정민이 그 선택이 정민이를 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정민이는 원래 자라오면서 남한테 의지되고 또 뭐 그런 거 자기보다는 남을 좀 생각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갖고 (1월
1일 날 사고 나기 10일 전에 같이 캠핑을 가서 비상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사고 나기 어떻게 보면 직전인데 비행하다가 만약에 비상탈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민간인의 희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마음 편히 이젝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심정민 소령은 어쨌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술자리에서 가볍게 했던 얘기가 그렇게 금방 다가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하시듯이 열흘 전에 말씀을 나눴다고 하시는데 누님은 어떻게 동생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 집의 막둥이고 집에서만 보였던 정민이의 모습은 어쩌면은 에이, 아직 어린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정민이가 바깥에서 어떤 아이였는지를 저희가 알았거든요. 친구들이 들어보면 리더십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아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 가족이 그렇게 알아서 아 진짜 정민이가 우리가 알던 정민이 모습보다 더 멋진 아이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가족들도 또 모르고 있던 심정민 소령님의 참모습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심정민 소령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송선용이라고 합니다. 삼박자가 이제 모두 갖춰진 학생, 학업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 거기에서 리더십, 그리고 예의까지. 보통 친구들 보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민이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맞춰줬습니다, 상대를요. 그래서 정민이를 한번 거쳐간, 또 정민이를 한번 안 모든 친구들은 정민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이건 학생에 한해서만 아니라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심정민을 모르는 선생님이 없을 정도로 선생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학생입니다. 정민이를 딱 보는 순간 공군사관학교를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 직업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 제복이 어울린다라고 판단해서 추천을 했고 또 흔쾌히 또 받아들여서 제복을 입게 되었죠. 한 일주일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던 것 같고 제가 아직 어린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좀 보낸 느낌, 그리고 내 친구 하나를 잃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심정민 소령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었을지 선생님 얘기랑 동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남자들이 딱 제일 좋아하는 그런 친구, 그런 반 학생인 것 같아요. 공군사관학교를 그럼
지금 인터뷰해 주신 선생님이 추천을 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처음에 어떠셨어요? 공군사관학교 간다. 시험 며칠 남겨놓고 엄마 공군사관학교 시험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접수? 진짜요? 네, 언제 접수를 했는데 그랬더니 보험 삼아서 보러 가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원서 접수도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엄마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모두 임무와 얘기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어떤 분이셨겠다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가족분들은 소령님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세요? 제 동생 정민이는 본인의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살고 또 본인의 삶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지막 선택에서는 이제 그런 자기의 삶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국민들, 다른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정민이를 내 삶을 사랑했던 것처럼 국민의 그런 다른 사람의 삶도 정말 소중히 여겼던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눈 뜨고 감으실 때, 뭐 또 주무실 때도 계속 생각나시겠지만 언제가 제일 좀 보고 싶고 생각나세요? 정민이는 자기 전이나 아침에 눈 뜨면은 정민이 하고 정민아 불러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정민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저 방은 어떻게 지금 네, 그대로 제가 두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정민이 하늘나라 가고 그때부터 제가 정민이 방에서 제가 늘 같이 정민이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 방 불을 끄지 않으세요. 계속 살아있는 방처럼 방 불도 끄지 않으시고 항상 엄마도 저 방에서 이렇게 계시고 사실 저는 지금도 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의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요. 이제 겨울이 될 것 같으면 이제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락을 너무 많이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때 숙제가 있었어요. 직업에 대한 인터뷰하는 숙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가 있거든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더니 엄마 나 우리 외삼촌 조종사인데 외삼촌 인터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데 통화를 하면서 이제 녹음을 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통화 음성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정민이를 보고 싶어 할 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되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네, 삼촌 안녕하세요. 시안이 안녕. 우리 안녕하세요.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저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고요. 네. 수도권 영공방위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항상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을 때 항상 보람을 느끼지만 보람보다 더 기분 좋을 때는 날씨 좋은 날 비행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이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린 좀 밝게. 그래도 사진 찍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인상이 들어오시네. 어머니랑 좀 더 드셔도 좋아요. 그냥 팔짱 끼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소 너무 좋은데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 보고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도 활짝 웃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활짝, 그렇죠. 멋있어요, 지금 좋아요. 자, 이 세 분 다 또 활짝, 활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한번 볼게요. 저희 볼게요. 와, 잘 찍으셨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어떤 쪽으로 질문하시나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진 아까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더 잘 만들어드리고 아빠랑 포즈가 똑같네요. 똑같네요. 미안하다 아들. 사람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너는 정말 군인이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네가 너무 존경스럽고 그런 너의 누나였다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고 누나가 되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꼭 다시 만나자. 정민아, 그날 이후로 벌써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왔어. 공기만 차가워지면은 그때 그날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너가 하늘로 간 사실이 믿기지 않는 나로서는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이까지 항상 박히는 듯하다.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 정민아.
사진이 미쳐 있었죠. 내가 방화범 대보고 전자레인지, 송기, 헤어드라이기 때 머리카락으로 우리 직원 보고 태우라고 그랬어요. 기승전 결혼 화제로 끝나. 이놈은 미친구나 여태까지.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 방화하는 거는 반드시 찾겠다. 나는 마음으로 없고 내가 항상 내가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내 만족도 느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도범 검거 전국 1위로 연쇄 사건 파봤어. 시점을 켜놓고 이게 현실이냐고 우리가 했거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채널 A